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봉쇄회를 당하고 있는 나라, 수십 년간 국제사회의 외톨이로 낙인 찍힌 이란이 어떻게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발의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목줄을 줄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흔히 제재가 시작되면 그 나라의 경제가 마비되고 국민들이 도저히 견디지 못해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 믿어왔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자 국제정치의 기본 공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2026년 오늘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란의 모습은 그 어떤 교과서적인 예측도 비웃듯 완전히 다른 궤적을 그리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이란의 비공식 석유 수출량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하루 200만 배럴을 넘어섰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서방의 감시망을 비웃듯 바다 위를 떠도는 수백 척의 유령선들, 그리고 그 배후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 자본을 굴리는 보이지 않는 손들이 존재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던 제재의 공포는 이들에게 오히려 독점적 부를 창출해주는 거대한 기회의 장이었습니다. 외부 경쟁자가 모두 사라진 빈 시장을 누군가가 독식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2025년 이란 내부의 특정 권력 집단이 장악한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은 무려 70%를 돌파했습니다. 제재라는 이름의 거대한 파도가 덮쳤을 때 누군가는 물에 잠겨 죽어가고 있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그 파도 위에 거대한 성을 쌓아 올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국민들은 한 끼의 빵을 걱정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데 체제를 떠받치는 핵심 세력의 금고는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채워지고 있는 이 기괴한 모순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2026년 현재 중동의 화약고를 지탱하는 진정한 엔진은 정부의 공식 예산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자라난 거대한 그림자 경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누구도 쉽게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제재가 키운 괴물과 그들이 설계한 정교한 생존 게임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어왔던 국제사회의 정의가 그들에게는 가장 달콤한 비즈니스 모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제 제재는 대상을 고립시키고 숨통을 조여 끝내 무릎 꿇게 만드는 강력한 창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란이라는 거대한 실험실에서 이 창은 오히려 기득권의 방패를 더 두껍게 만드는 연금술의 도구로 변질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 이란의 실질 물가 상승률은 무려 50%를 상회했고 일반 시민들의 가처분 소득 대비 식료품비 비중은 60%를 넘어섰습니다. 거리의 시민들이 오늘 먹을 빵의 크기를 걱정하며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 담장 너머의 권력자들은 전혀 다른 숫자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혁명 수비대와 연계된 기업들이 이란 내부 물류와 건설 시장에서 차지한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75%를 돌파했다는 통계는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할까요? 사실 제재는 시장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주인을 바꿀 뿐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제재의 섯을 펄언 칼날을 피해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리는 거대한 진공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텅 빈 공간을 차지한 것은 다름 아닌 보니야드라 불리는 종교자선재단과 혁명수비대 산하의 유령 기업들이었습니다. 자선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 조직들은 이제 석유, 가스, 자동차, 통신을 넘어 수입 생필품 유통까지 독점하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2025년의 이 기형적인 시장 독점 구조는 결국 2026년 오늘 우리가 목격하는 이 참혹한 전쟁의 연료가 되었습니다. 제재가 심해질수록 합법적인 무역은 불가능해지고 모든 거래는 음성적인 그림자 경제로 숨어듭니다. 그리고 이 어둠 속의 거래를 가장 잘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조직은 역설적으로 가장 강력한 물리력을 가진 집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이 겪는 2025년의 고통스러운 인플레이션은 이들에게는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리알화 가치가 종이 조각처럼 변할 때 달러를 주무르는 이들은 자산 가치를 수십 배로 불리며 국가 경제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2025년 당시 우리는 굶주림으로 체제를 지킨다는 비아냥 섞인 유언비어가 나돌 정도로 민생과 권력의 괴리는 극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2025년의 구조적 모순이 도미노처럼 쓰러지며 2026년 현재 이란이 국제사회의 그 어떤 압박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독자적인 생존 인프라를 완성시킨 것입니다. 제재가 강화될수록 일반 대중의 삶은 피폐해지지만 체제를 수호하는 핵심 계층은 오히려 경쟁자가 거세된 시장에서 무한한 권력을 누리는 이 잔인한 메커니즘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2025년에 목격했던 그 처절한 민생의 파괴는 우연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026년의 전쟁 지속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득권이 설계한 정교한 희생의 시나리오였습니다. 대중의 고통을 환율과 물가라는 복잡한 숫자로 가린 채 그 배후에서는 거대한 부의 이전이 일어나고 있었던 셈입니다. 2026년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란의 호전성은 바로 이러한 약탈적 경제,
구조 위에서 피어난 독버섯과 같습니다. 외부의 적이 강해질수록 내부의 결속과 독점은 강화된다는 이 기괴한 생존 방정식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제재의 실효성에 대해 가장 뼈아픈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그림자 제국은 도대체 어떤 원리로 움직이며 누가 이 정교한 설계도를 그렸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1979년 이란 혁명의 그늘진 뒷면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혁명 정부는 왕정을 무너뜨린 뒤 팔레비 왕조가 남긴 막대한 자산을 몰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산을 가난한 이들과 전쟁 피해자들에게 돌려준다는 명분으로 보니아드라 불리는 거대 재단들을 설립했습니다. 처음에는 숭고한 자선 사업으로 시작되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이 조직들은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고 세금조차 내지 않는 무소불위의 경제 공룡으로 진화했습니다. 2025년 기준 이란 내 주요 보니아드들이 소유한 기업은 800개가 넘으며 이들이 주무르는 자산은 이란 전체 GDP의 30%를 상회한다는 충격적인 데이터가 이를 증명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집단이 아닙니다. 국가의 공식적인 통제권 밖에 존재하는 국가 속의 국가입니다. 여기에 이란의 심장이라 불리는 혁명수비대가 결합하면서 이 구조는 완성됩니다.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이후 황폐해진 국가를 재건한다는 명목하에 군대가 경제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세운 하탐 알-안비아 같은 거대 건설 본부는 이제 에너지, 금융, 물류를 넘어 우주 산업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2025년 보고된 바에 따르면 이란 내 주요 국책 사업의 70% 이상이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기업들의 수의계약 형태로 낙찰되었습니다. 시장의 경쟁 논리는 사라지고 오직 체제 수호라는 명분 아래 특정 집단이 부를 독점하는 완벽한 카르텔이 형성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적인 해방감을 주는 한 가지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서방의 제재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고립되는 것은 합법적인 민간 기업들입니다. 그들은 국제 송금 시스템에서 퇴출되고 수입로가 막히면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이미 독자적인 물류망과 지하, 금융 네트워크를 가진 혁명수비대와 보니아드에게 제재는 오히려 경쟁자 소탕 작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민간 기업들이 사라진 빈자리를 이들이 야금야금 먹어치우며 이란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불투명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한 독점 체제로 재편되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이란 내부에서 유통된 수입, 생필품의 약 60%가 혁명수비대가 관리하는 비공식 항구를 통해 들어왔다는 사실은 이들이 왜 제재 속에서도 웃을 수 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거대 자본이 설계한 제재의 역설입니다. 제재가 강화될수록 공식적인 정부의 힘은 약해지지만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이들의 권력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이들은 국가가 부도가 나도 상관없습니다. 자신들의 금고가 채워지고 그 돈으로 체제를 수호할 미사일을 만들고 자신들에게 충성하는 이들에게 배급을 줄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2025년의 이 기형적인 자본 설계가 결국 2026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참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란은 가난해지고 있을지 몰라도 이란을 지배하는 그림자 군단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부유해졌습니다.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 보는 굶주린 아이들의 모습 뒤에는 제재라는 파도를 타고 수조원의 부를 축적한 설계자들의 냉혹한 계산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보이실 겁니다. 이 전쟁이 왜 멈추지 않는지, 그리고 왜 이란의 기득권층이 겉으로는 제재를 비난하면서도 속으로는 이 폐쇄적인 독점 구조를 유지하려 하는지를 말입니다. 이 기괴한 그림자 경제는 이제 이란의 국경을 넘어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을 뒤흔드는 거대한 도미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림자 선단 혹은 유령 선단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2025년 기준 이란의 원유를 실어 나르는 이 유령 선단의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400척을 돌파했습니다. 이 배들은 국제 해사기구의 등록 명단에는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바다 위의 투명 인간들입니다. 노후화되어 폐기되어야 할 유조선들이 정체 모를 자본에 의해 매입되고 이들은 선박 자동 식별 장치인 AIS를 끈 채 칠흑 같은 밤에 바다를 가로지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런 불빛도 없는 공해상에서 거대한 유조선 두 척이 나란히 붙어 섭니다. 그리고 파도에 흔들리며 위험천만한 선박 간 환적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이란산 원유는 서류상 말레이시아산이나 오만산으로 둔갑합니다. 2025년의 기록적인 데이터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원산지를 세탁해 국제시장으로 흘러들어간 이란산 원유는 하루 평균 180만 배럴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검은 액체의 종착지는 대부분 중국의 독립 정유시설, 이른바 티팟이라 불리는 민간 정유 공장들이었습니다. 국제 시세보다 배럴당 $10 이상 저렴하게 공급되는 이 기름은 제재를 비웃으며 거대한 이윤을 창출했고
그 수익은 다시 혁명수비대의 금고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2025년과 2026년을 잇는 소름 끼치는 연결고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2025년 이란이 차곡차곡 쌓아올린 이 유령 선단의 물류 인프라와 비공식 금융 네트워크는 결국 2026년 오늘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을 인질로 잡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2025년의 이 수치가 결국 2026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참상을 만들었습니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돈줄이 막혔어야 할 정권이 오히려 더 정교한 수익 구조를 갖게 되면서 국제사회의 압박은 더 이상 이들의 전쟁 의지를 꺾는 변수가 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이란의 그레이존 전략입니다. 이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봉쇄하여 전면전을 초래하는 무모한 짓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들의 유령 선단은 안전하게 통과시키되 서방과 연계된 선박들만 골라 미사일과 드론으로 위협하며 해상보험료를 폭등시킵니다. 2026년 현재 호르무즈 해협의 통과 비용은 2025년 대비 3배 이상 치솟았고 이는 고스란히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의 파도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란은 자신들의 그림자 경제를 지키기 위해 전 세계 시민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2025년에 목격했던 그 집요한 유령 선단의 확장과 비공식 거래의 활성화는 2026년의 지정학적 대혼란을 예고하는 전초전이었습니다. 서방의 제재가 이란의 공식 경제를 고사시키는 동안 이들은 이미 바다 밑바닥에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자신들만의 혈관을 완성했습니다. 이 혈관을 통해 흐르는 것은 단순한 석유가 아니라 체제를 유지하고 전쟁을 지속하며 국제 질서를 위협하는 검은 권력 그 자체입니다. 이제 세계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상대는 한 국가의 정부가 아니라 제재라는 비료를 먹고 자라난 거대한 글로벌 범죄 카르텔이자 그림자 제국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국 이란이 국제사회의 그물망 같은 제재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은 우리가 보았던 공식적인 통계표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정교하게 설계된 보니아드라는 거대 자산 집단과 군대를 넘어 경제의 혈관을 장악한 혁명수비대, 그리고 바다의 유령이라 불리는 그림자 선단이 만들어낸 기괴하고도 강력한 생존 시스템 덕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제재가 독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에게 제재는 경쟁자를 제거하고 자신들만의 독점 제국을 건설할 수 있게 해준 가장 강력한 비료였던 셈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그들이 소리 없이 구축했던 비공식 금융망과 지하 물류 인프라는 결국 2026년 오늘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와 지정학적 혼란의 실질적인 동력이 되었습니다. 2025년에 그 치밀한 준비가 없었다면 과연 2026년에 이란이 이토록 당당하게 국제 질서에 도전장을 내밀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 접하는 미사일의 궤적보다 더 무서운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흐르며 체제를 지탱하는 검은 돈의 궤적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제재가 왜 실패했느냐가 아니라 제재가 누구를 더 강력하게 만들었느냐를 물어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경제 지표가 한 나라의 몰락을 예고할 때 그 이면에서 누군가는 더 거대한 부를 축적하며 다음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26년 오늘 호르무즈 해협을 떠도는 유령선들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경제가 보이는 정치를 지배하고 있으며 그 어둠의 설계는 이미 우리의 일상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란의 그림자 경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복잡하게 얽힌 국제 정세와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돈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격변하는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진실의 조각들을 더 깊이 있게 파헤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다음 여정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날카롭고 깊이 있는 통찰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